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술주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세 개의 핵심 기업 STI, DB하이텍, 그리고 프로텍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세 기업은 단순히 장비나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반도체 공정 효율화와 고도화의 핵심 기술을 직접 만들어내는 기업들입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이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맞이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술 기업들의 존재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ST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TI는 반도체 세정 장비와 건식 공정 장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초미세 공정을 거치면서 미세한 입자나 오염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는 세정 공정은 수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STI는 이 영역에서 플라즈마 건식 세정 기술과 고순도 습식 세정 시스템을 모두 확보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고객사뿐 아니라 해외 파운드리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용 웨이퍼 세정 장비 신규 수주가 늘어나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고온 플라즈마 장비의 신제품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기술 포트폴리오가 한층 확장되었고, 이는 곧 생산 라인 자동화 및 공정 수율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술 고도화 기대감이 반영되어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 포인트는 AI 반도체 세정 장비 시장 진입과 글로벌 고객 다변화입니다. 다음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전문 파운드리 위탁 생산 기업으로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디지털 칩과 달리 전류의 색이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칩으로 자동차 전력 제어, 이미지 센서 등 AI와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시화 공장 증설과 미세 공정 라인 자동화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신규 고객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력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고객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력 반도체용 신공정 기술이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반도체 업황 회복과 더불어 DB하이텍의 독립적인 수익 구조와 견조한 영업이익률이 부각되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DB하이텍은 AI 전장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파운드리 기술이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핵심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칩을 기판 위에 정밀하게 부착하고 봉지하는 기술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단순히 기판에 칩을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적 연결의 신뢰성과 열 확산 효율을 좌우하는 정밀 장비가 필요합니다. 프로텍은 이 분야에서 초정밀 디스펜싱 기술과 패키징 자동화 장비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AI 칩용 패키징 장비 수주 확대와 함께 자동화 솔루션 라인업 확장으로 매출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LED, 전력 모듈용 접합 장비 등 신사업이 본격화되며 반도체 외 전자소재 시장으로의 확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패키징 공정 자동화 수요 증가와 신사업 다변화입니다. 이제 세 기업의 기술적 차별성과 시장 포지션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STI는 반도체 공정의 초미세 세정 기술로 AI 반도체와 첨단 메모리 제조 라인의 필수 장비 공급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DB하이텍은 아날로그 및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안정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은 반도체 패키징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와 고정밀 접합 기술을 무기로 해외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즉, 세 기업 모두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세정 제조 패키징, 이 세 가지 공정 라인을 국산 기술로 완성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세 기업은 단기적인 실적보다 공정 경쟁력과 기술 독립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꾸준히 주목해야 할 전략적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미래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그 기술이 결국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R&D랩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의 흐름을 투자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세 기업이 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할지 그 핵심 포인터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이 현실이 되고 투자가 기회가 되는 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STI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첨단 반도체 기술,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기능 정밀화학 소재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술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전기차와 5G 통신, 고성능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해 고온에서도 잘 견디고 전기를 절연하면서도 열은 잘 전달하는 기판 소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지라규소와 지라붕소라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이 두 소재를 나노 단위에서 복합화하여, 즉 아주 작게 섞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만든 지라규소와 지라붕소 나노복합체는 열을 아주 잘 전달하면서도 전기는 통하게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파워 모듈과 같은 전력 반도체의 기판으로 사용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내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이노텍, 그리고 한화 계열사들이 이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라믹 기판, 특히 고열 방출이 필요한 IGBT 모듈 기판에 이 기술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라붕소의 나노화, 그리고 그것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기술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본의 슈와덴코와 미국의 코닝이 이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BN 나노시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고방열성과 고가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슈와덴코는 방열 기판의 소결 공정에서 고압가스로 가열해 촘촘하게 만드는 가스압, 소결 기술을 상용화하여 재료의 기계적 강도와 내열 충격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기업은 원천 소재 합성과 미세구조 제어 기술에서는 아직 추격 단계이고 해외 기업은 이미 양산화와 실제 제품 적용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기술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 기업들의 주식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슈와덴코입니다.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반도체 기판, 소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슈와덴코는 지라붕소 및 고방열, 세라믹 기판 부문에서 전년 대비 18%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사이 슈와덴코의 주가는 약 25% 상승하며 기술력 기반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파워 모듈 기판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라규소, 복합 소재의 독점적 위치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코닝을 살펴보면 이 기업은 유리 및 고기능성 세라믹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최근에는 반도체 패키징용 방열 기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5G 기지국용 고출력 반도체 냉각 기판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산업과의 연결성이 강화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코닝의 주가는 전년 대비 약 17% 상승했고 분석기관들은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시고 기술력이 매출과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주식은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즉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고방열 세라믹 기판 시장은 2023년 약 120억 달러 규모였으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냐면 전기차의 보급, 5G 인프라 확장, AI 서버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성능 반도체는 반드시 열을 빨리 배출시켜줄 수 있는 방열 기판이 필요하고 여기에 바로 지라규소, 지라붕소 복합체가 사용되는 것이죠. 글로벌 경쟁에서는 일본이 기술주도, 미국이 대형 수요처 중심, 한국은 기술 내재화 및 추격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려 하지만 고기능 세라믹 기판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기술을 가진 기업은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이 기술을 국산화하여 수입 대체할 수 있다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히 BNNS 양산화 기술을 확보한 상장사는 드물지만 LG이노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퓨처엠 등이 관련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이 향후 소재 자체를 국산화하거나 패키징까지 포함한 통합 공급망을 구성하게 된다면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 중 슈와덴코는 이미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와 함께 5년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면 코닝은 통신 장비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와 맞물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단기 매출이나 기존 산업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기술의 원천성과 미래 수요,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라규소, 지라붕소 복합체 기술은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반도체, 전기차, 통신을 아우르는 고부가 가치 소재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DB 하이텍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슈, 바로 DB 하이텍의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양산 공정 구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아깝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흐름은 물론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까지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국내외 선두 기업과의 기술 비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이란 무엇일까요? 모스펫은 쉽게 말해 전기를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반도체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되던 실리콘 재료보다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높은 전압과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태양광 인버터 등 고전압 고효율이 필요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DB 하이텍이 목표로 하는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판이 기존 6인치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율 향상, 즉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그럼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울프스피드, 과거에는 크리라고 불리던 이 미국 기업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8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자동차와 산업용 고객에게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플레이너 구조뿐만 아니라 트렌치 구조라고 불리는 더욱 효율적인 공정도 활용합니다. 트렌치는 말 그대로 트렌치, 즉 고랑을 파서 전류가 더 쉽게 흐르게 해주는 구조죠. DB 하이텍도 추후 트렌치 공정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겁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데요.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EV 차량 제조사들과 이미 긴밀하게 협력 중입니다. 이 회사도 플레이너와 트렌치 모두에 능숙합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독일의 반도체 강자죠. 여기는 전력 반도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기로 실리콘 카바이드 분야에서도 강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DB 하이텍은 기술력, 시장 점유율 모두에서 아직 따라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파운드리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8인치 양산 기반이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먼저 울프스피드입니다. 최근 몇 년간 8인치 공장 증설에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확대되어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EV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실리콘 카바이드 수요도 폭증할 걸로 기대되면서 점차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이 회사는 주가 흐름이 실적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버터 수요 증가에 맞춰 실리콘 카바이드 매출이 늘면서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중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기업 모두 실리콘 카바이드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DB 하이텍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거대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작업이라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입니다. 기술은 기업만 하는 게 아니죠. 대학의 R&D도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학교는 DB 하이텍의 공정 파트너나 인재 공급처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온저항 최소화, 즉 전기를 흘릴 때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는 기술이나 고온에서도 견디는 재료 특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보면 MIT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소재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요. 도쿄대학교는 트렌치 구조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고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실제 기업의 기술로 이어질 때 비로소 생산성이 나오게 됩니다. DB 하이텍도 국내외 대학들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공정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 규모는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었고 2030년에는 100억 달러, 약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시장에서 DB하이텍은 아직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8인치 공정에 성공한다면 단가 절감과 수율 향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파운드리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웨이퍼가 크면 한 번에 많은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뿐 아니라 UAM,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버터 등 다양한 고전압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서 DB하이텍의 기술은 파운드리 시장 내 수요 증가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가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B하이텍의 주가는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양산 공정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중장기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 고객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성이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공정 안정화에 실패하거나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기 설비 투자 부담으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 하락, 나아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프로텍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기술은요, 단순히 작은 부품 하나를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속, 고정밀, 고신뢰성의 핵심 기술입니다. 지름이 고작 100마이크로미터, 즉 머리카락보다 얇은 초소형 구리핀. 이 작은 핀 하나가 반도체 칩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 발열, 집적도, 나아가 미래의 컴퓨팅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술을 누가 얼마나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비교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초소형 구리핀을 회로 기판에 실장하고 다른 부품과 접합하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횡비입니다. 100마이크로미터의 직경에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높이, 즉 1:3 이상의 길쭉한 핀을 아주 정밀하게 꽂아야 하고 그 접합이 전기적으로도 기계적으로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걸 구현하려면 장비가 핀을 정확히 집어야 하고 핀을 넣는 위치가 머리카락 두께 수준으로 정교해야 하며 이후 접합할 때는 열, 압력, 시간 조건까지 최적으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을 가장 앞서 상용화한 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입니다. 일본의 TDK,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독일의 ASM 인터내셔널은 이미 AI 기반 고속접합 장비와 고해상도 광학 검사 장비, 그리고 레이저 기반 열접합 시스템까지 상용화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핀의 위치 정렬 정밀도 1마이크로미터 이하, 불량 검출률 99% 이상, 초당 수십 개의 핀을 자동 접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기술 수준은 단연 세계 정상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국내 기술은 과연 얼마나 따라잡았을까요? 바로 프로텍이라는 국내 장비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체 실장 장비와 광학 검사 기술, 그리고 기존보다 저렴한 신규 열원 모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가의 레이저 열원을 써야 했지만 프로텍은 이를 대체할 모듈로 비용은 절반으로 성능은 유사하게 구현하고 있죠. 즉 기술 완성도는 선두와 1, 2세대 차이, 하지만 비용 대비 경쟁력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건 곧 국내 중소형 고객에게 더 적합한 장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는 어떤 흐름일까요? 먼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2024년 기준 3D 패키징 장비 부문 매출 12% 증가, 특히 구리핀 접합 관련 장비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 1년간 35% 상승, PER은 22배 성장주로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TDK 역시 반도체 부품 매출 증가와 장비 수출 확대로 15% 이상 시가총액 증가를 보였고 유럽계 ASM은 ESG 경영 강화와 고정밀 장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률 13% 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의 주가 상승 이유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 기술 매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구리핀 기술은 현금 창출 능력을 이미 입증한 투자 테마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의 연구입니다. 공주대는 실장된 구리핀의 85도, 85% 습도 환경을 주고 데이지 체인 회로를 활용해 전기 신뢰성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장비가 아닌 실제 제품 수준에서의 내구성과 불량 가능성을 보는 거죠.
실장 장비의 진동 특성을 해석해 핀 오차 발생 조건을 예측하고 여러 모듈 개선에 따른 온도 분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왜 중요하냐면 장비 개발, 부품 테스트, 수요처 신뢰 확보, 납품 계약 이 4단계를 완성하는 데 대학 연구가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시장은 어떤가요? 3D 패키징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8% 이상,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기존 TSV 방식은 고비용 제작업 어려움이 문제가 되었지만 구리핀은 단가가 낮고 교체와 수리가 쉬우며 다층 패키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술이 해외처럼 초고속 장비를 완전히 구현하진 못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과 커스터마이징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프로텍은 현재 장비 단가를 낮춘 구리핀 실장 시스템을 개발하며 국내 고객 기반 확대와 해외 공급 계약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상용화가 완료되면 주가는 1차 상승, 대량 납품 및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2차 상승, 이런 투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은 R&D 단계이지만 상용화 임박 구간에서의 초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력이 입증되고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장비주처럼 급등 사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